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기대감이 모아졌었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2시에 인천공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이 물량을 약국 등에 나눠주고요. 처방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재택치료 중이거나 또 생활 이런 치료센터에 입소한 65세 이상 고령층 또 면역 저하자에게 먼저 투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팍스로비드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좀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증시와 리오프닝 관련주들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가지고 계신 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모두 투자 전략을 한 번쯤 또 바꿔볼 만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시장 주목해 주시고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위원님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 시간에 이제 오늘 시장 이슈와 그리고 특징주들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하나씩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이슈와 특징주 부분에서 첫 번째 이슈 부분들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2차 전지 모멘텀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에서는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좀 갔죠. 2차 전지 장비주 업체 이런 부분인데 나인테크에 이어서 데보 마그네틱스, 그다음에 V1텍, 그다음에 엠플레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보다는 장비 쪽으로 좀 됐기 때문에 소재주에 대해서 현재 많이 두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이슈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2차 전지가 장비 쪽에 몰렸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애플 실무진이 물론 어제 뉴스에 이어서 계속 나왔지만은 실무진이 국내 부품 업체 물색 기대감 이것 때문에 후발주 자동차 부품주 순환매가 일어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상승을 해줬던 부분들이 캐스텍 코리아가 상한가를 쳤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나라 M&D, 그다음에 3기, 그다음에 덕양산업, 그다음에 지금 삼성공조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이슈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중동 3개국 순방 예정인데 수소건설 방산 관련주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 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 제재 움직임 때문에 이쪽 관련된 방산주가 상승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퍼스텍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텍, 그 다음에 L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 롯데까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만 대북 제재 움직임뿐만 아니라 문정부의 현재 현재 중동 방문에 대한 모멘텀들인데, 중동 방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우디아라비아 600조 달러 규모의 네옴시티 이런 현재 계획들이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랍에미리트와는 천궁2, 그다음에 이집트는 K9 자주포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방사는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부분, 오늘은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차트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GI텍이라는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GI텍은 수소 차용 전극 코팅용 공구 장치, 분리막
라이팅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에 관련된 그 중동 제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그 시세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삼각수렴형의 형태에서 첫 번째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내일 소폭이라도 숨구르기가 되면은 뭐 들어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그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재 탑코 미디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들은 현재 하이브리드 셋톱박스죠. 그래서 요새 이제 셋톱박스가 사양사론인데 여기다 이제 첨단 기능을 AI라든가 미는 첨단 기능을 첨가시켜서 새롭게 태동이 되고 있는데 북경 올림픽, 동계 올림픽 이런 모멘텀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이런 그 시장의 특징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화승 코퍼레이션, 화승 RNA가 지금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OEM 방식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고무 생산 개발 또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좀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종목이 태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은 현재 신규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CIS 부분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상승 추세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쉬어주면은 나름대로는 이제 쉼이 좀 다 했고요. 오늘 좀 상승했죠. 만약에 이제 숨구르기 약세 조정이 나와진다면은 한번 그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의 부분들이 로보스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오늘 모처럼 반등을 좀 조졌죠. 그래서 최근에 그 상승을 주도한 업종인데 모처럼 반등이 조졌는데 LG그룹 계열사만 좀 힘이 약간 강할 것 같습니다. 로보스타,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LG그룹 직간접적으로 현재 지분관계에 얽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의 이제 상승이 좀 돋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차트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차트 우량주 개념으로 접근하는 종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특징주를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부분들을 제가 두세 번 정도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차트를 분석을 했냐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렇게 해서 36,000을 좀 제시를 했던 기억이 나고 노란 톡방에서도 실제로 이제 고점에서 이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지금 부분들은 현재 이제 최종 계약까지는 아직 그 채권자 주주 동의를 받아서 회생 계약을 제출하는 시간이 3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1일까지 조정 보이다가 기간 조정이 되다가 투자주의를 푸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즈란 종목군도 제가 한번 특징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승 삿발 이제 십자 도정 형태, 그 다음에 20일 주기의 사이클, 그 다음날 한 번 더 빠져서 현재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도 노란 톡방에서도 현재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2차전지 양극재 첨가제 양산개발 업체입니다. 지금의 이제 기존의 2차전지에 납품하는 것 말고 새로운 기술 개발해서 상용화되는 업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이즈도 현재 모 대선주하고 연결이 돼서 또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주 리뷰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관심주를 봐야 될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즈하고 그 에디슨 EV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기차 종합 메이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죠. 그 중에 이제 재료가 있는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EN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EN 플러스라는 종목은, 현재 좀 어느 정도 급등을 해서 좀 이슈화돼서 알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핀 기반 전기차용 슈퍼 커패시터,
축전지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왜 이제 축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냐면은 보통 현재 전고체 배터리용 그래핀 솔루션을 이용을 한다면 리튬 메탈하고 구리 접전제 사이에 코팅을 하면은 그게 용량 증가가 되고 수명 향상이 되는데 바로 그 그래핀 소재를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축전지 원리죠. 이제 축전지 원리를 이용해서 하면은 화재 안정성이라든가 성능 향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EM플러스에서는 현재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0억 투자해서 신규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 하는 모멘텀들인데 세부적인 것들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신기술에 대한 흐름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잘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드렸죠. 이제 기존의 축전지가 기술이 계속 융복합되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체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M플러스 부분들이 오늘 종가 매수로 상당히 강하다. 상승사파의 십자도죠. 사실은 제가 EM플러스라는 종목을 이날이죠 급등하기 전에 추천주로 했는데 너무 올라서 제가 추천을 포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를 한다.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일반적인 추천이 아니라 강력 추천을 좀 한다. 다만 하단선이 깨지면은 일단은 조금 더 두고 가야 되겠죠. 자, 추천주까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임상현 위원님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종목들 그리고 강력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 EM플러스까지 또 만나봤습니다. 임상현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공부도 더 해보시고 이런 공략주들 같이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 톡방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임상현 위원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상현의 오늘장 특징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시장 점검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답답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뚜렷한 상승이 시장에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저도 오늘 좀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뭐 양적 긴축이 나온 시점에서 사실 엄청난 악재거든요. 네. 사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악재인데 왜냐면 테이퍼링은 그냥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겠다 정도인데 양적 긴축은 풀었던 돈을 그냥 아예 회수를 하겠다. 다시 돈 내놔거든요. 근데 돈을 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돈 내놔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또 그렇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내리는 이유가 애초에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도 특정되지 않았고 연말 이야기 좀 하고 있고 그 연말조차도 양적 긴축은 매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아직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3,100 정도를 돌파를 하는 움직임 정도는 한번 나와줘야 돼요. 네. 이게 만약에 단순 반등으로 끝나더라도 반등은 항상 ABC가 그려져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 그려진 게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고 이게 어제 2,961로 안착을 해줬고 오늘 여기 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이 2,961인데 오늘 종가가 한 2,960 언저리 한 59, 61, 뭐 60 이 정도만 지켜준다면 이렇게 이 그림을 코스피 차트로 여기서 트레이딩뷰로 넘어가서 이 코스피 차트거든요. 난 딱 봐도 일봉 상다 걸고 반등 시작해서 A 나왔고 그러면은 조정을 받은 다음에 C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게 1, 2, 3, 4, 5로 임펄스로 올라갈지 여기서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건지 이 돌파해서 여기 고점에서 어떤 움직임을 취하다가 뭐 또 내렸다 올라갔다 할지 이거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모르겠고 제가 다만 항상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3,100은 넘을 수 있겠다라고 네.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때 움직임, 이게 파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항상 이론도 있고요. 한데 이게 항상 그 이론일 뿐 이제 현재 흐름에 이 힘의 흐름이 나타나는 게 파동이거든요. 그때 가서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파악한 다음에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현재로서는 여기서 뭐 크게 시장에 악재가 나왔지만 이제 시장이 자체가 큰 반응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민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장은 맞아요. 지루한 장은 맞는데 이러다가 또 튈 때는 또 금방금방 튀어주는 게, 요즘 또 아직은 테이퍼링만 하는 중이니까, 테이퍼링은 뭐냐? 돈은 아직까지 풀리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은 네. 아직도 풍부하다. 올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조금은 한동안은 좀 편하게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수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이 종목들 흐름이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좀 개별적인 종목들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첫 시세 주는 종목들 눌릴 때 공략을 하면은 그게 조금 빨리빨리 좀 수익을 내고, 이게 맞아요. 종목을 좀 길게 보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3,100을 돌파하는 데 경향을 맞춰놓고 있기는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개별주들 힘이 조금 부족한 흐름이다. 이게 마냥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만 봤을 때는. 근데 또 이러다가 올라갈 때 힘을 또 봐야겠죠. 현재 흐름으로만 봤을 땐 그런데 올라갈 때 또 거래량 갑자기, 현재 코스피 거래량 좀 애매하긴 한데 거래량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갑자기 이날 한 1월 5일, 6일 정도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좀 나와준다면 조금 흐름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거래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는데 한 요 정도 때까지만 나와줘도, 이 정도 때까지만 나와줘도 이제 본격적인 반전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 이 일봉의 거래량도 함께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지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테마와 함께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소통하실 수 있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에 주목하셨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천연가스와 그리고 중고차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천연가스 테마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동안에 천연가스 테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고인지 스톱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은 보죠. 고인데 이제 네. 오늘 들고 나온 이유는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어요. 자랑하려고 들고 나왔고. 네네. 농담이고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 그리고 유럽 전체가 엮여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러시아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유럽도 알고 우크라이나도 알고 여기 뭐 미국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이거를 이제 주냐 마냐의 문제인데 과연 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쉽지 않죠. 영토를 줘야 되는 건데 영토를 주는 거는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러시아는 이전에 한번 뺏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또 내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뺏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고 약점도 확 쥐고 있잖아요. 천연가스. 이거를 확 쥐고 있으니까 흔들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게 결국 이 분쟁이 언제 해결되냐.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 네. 이걸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 분쟁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언급드렸던 게 맞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게 아니다. 러시아 푸틴 성격상 그거를 뺏기 전까지는 쉽게 멈출 리가 없다. 전쟁도 아마 불사할 거다.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이제 국제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면서 맞아요.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그리고 좀 뭐가 안 풀린다 싶으면 푸틴이 하는 거는 천연가스 공장 안 돼. 뭐 끊어버릴 거야. 불타. 우리 안 보내줘. 잃어버리면 또 이번 겨울 추운데 또 유럽이 많이 고생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디 대통령도 아니고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딱 봤을 때 이전 상황에 봤을 때 그냥 푸틴의 성향만 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쉽게 해결될 리가 없겠다.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된 흐름이었고, 네. 차트 이거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선물 차트인데 네. 여기서 딱 일봉상에서 깔끔하게 상승 다이버전스들을 그려주면서 강하게 정말 반등했다. 좀 예견된 수순이었다라고 보여지면서
한동안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더라도 한 번 정도 또 해서 한 번 정도는 마지막으로 뛰었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조정 받을 때 마지막 시세일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조정을 받았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여지는 남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바로 쫓아가기보다는 좀 조정 시 지지 라인을 확인해보고 고라고 외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시장에서 천연가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에 이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전쟁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을 두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 상승도 위원님이 예상을 하시는 대로 크게 상승을 했고 관련주들도 보면 좋겠다 언급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 천연가스 자체의 가격은 봤는데 그러면 종목들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차트를 볼까요? 일단은 뭐 대성에너지 GSE가 대표적으로 있죠. GSE 어제 보고 이게 무슨 종목이지 뭐 때문에 리뷰했지 했다가 오늘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여가지고 보면은 마찬가지로 현재 차트도 나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더 지지 라인을 지켜주면은 오늘 막 올랐다가 싶었는데 또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어요. 못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차트형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수렴 형태로 나와주고 있고요.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엔 이 수렴의 입구 크기만큼이 시세가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서 방향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렴이 뭐 여기서 끝나서 올라왔다고 하면은 한 요 정도. 이게 기법이 있는 건가요? 기법은 아니고 이제 보통 힘의 형태나 크기를 봤을 때 수렴이 좀 길어지면 좀 달라져요. 근데 네. 지금 막 엄청 길진 않잖아요. 이게 뭐 네. 디센딩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형태로 봤을 때 뭐 조금 더 봤을 때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돌파를 한다면 여기쯤에서 이때 양봉의 크기만큼 한 번 정도 시세 분출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러면 얼마냐 하면 네. 여기서는 이렇게 차트가 참 불편하게 돼 있어. 한 4,000원, 5,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는 이 트레이딩 베이스는 딱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안 나오네요. 5,000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5,000원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이 끝나는 단계를 좀 봐야 되겠다. 오늘 천연가스 선물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조금 엄청나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가스 선물 차트 볼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조정 시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줄 여력이 남아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GSE는 여기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시점에서 접근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매수 자리를 잘 잡아야겠죠. 이런 자리들은 잡아볼 만하다. 손절 라인도 명확하고 추가 매수 자리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오늘 같은 여기 지지 라인 근처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형태라고 if 가정한다면 이게 이렇게 수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렴일 수도 있고 이렇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추가 매수와 디센딩일 관점과 수렴일 관점을 어느 정도 둘 다 열어두시고 이 자리와 이 자리 정도를 매수 자리로 잡아볼 수 있겠다. 1차, 2차 정도 잡아본다면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자리들이다. 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SE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차트가 약간 유사하죠. 유사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네요. 어느 정도 디센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연가스가 이렇게 올랐는데 관련주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 건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 뭐 오르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뭐 이렇게 수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디센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수렴이 어느 곳에서 끝마무리 되고 어느 방향으로 터져지는지 보면서 대응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 디센딩이라고 한다면 이 크기만큼 여기서 시세가 올라간다면 한 11,3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딱 저항 라인 근처랑 또 맞아요. 저항 라인 근처랑 또 맞으니까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쪽으로 분출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분출된다 하더라도 맞고 올라올 것 같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참 명확하다. 매수 자리와 잘라내야 될 자리가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항상 끝자리 수렴이 이건 조금 더 수렴이 조그맣기 때문에 끝자리 그다음에 아래로 튕겼다가 올라갈 자리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분출되면은 될 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힘이 거기서 한번 꺾일 거란 소리예요. 분출되면 여기는 저항 자리가 될 거고요. 아래로 분출된다면 여기는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는 형태의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있다.
아직 트라이앵글 완성이라고 말은 하긴 애매하지만 이 GSA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어느 방향으로 터지든 간에 대응책이 참 명확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대응하기 쉬운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보통 이런 천연가스나 가격을 주로 따라가게 되고 미리 선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완전 부합하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또 따로 봐야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느꼈는데 네. 가상화폐 관련주 제가 큰 하락을 좀 맞췄잖아요. 맞췄는데 그 관련주들은 한동안도 안 죽었어요. 내려오는 네, 동안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사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야 됐어요. 천연가스 선물이 저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그러게요. 근데 못 갔잖아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저는 일단은 매수 받아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2차 명확하고 대응하기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관련주는 관련주,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는데 안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중고차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일단 고스톱 먼저 외쳐보고 갈게요. 지금 한번 차트를 보려고요. 네, 지금 이제 정하시는 건가요? 네, 고스톱? 그렇죠. 네, 중고차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아마 K카를 보시고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들이 시장에선 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아마 골아서 오늘 가져오시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고라고 봐야겠죠. 근데 네. 매수 자리를 어디로 잡아봐야 되냐 이건데 현재로 본다면 조금 K카만 놓고 볼게요. K카만 놓고 본다면 바로 매수를 추격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한 번 정도는 더 내릴 수 있는 흐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양봉. 이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너무 많이 푸니까 유력한 지지라인만 말씀드릴게요. 유력한 네. 지지라인 K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뻔하죠. 그냥 딱 지지라인이 명확해요. K카는 일단은 중고차 관련주의 대장이고 중고차 시장의 확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좀 공급 이슈 네.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받아지고 있는 건데 이 공급 문제가 또 해결되면은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중고차 시장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이 원래 굉장히 큰 시장이고 꽤 많이 커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도 조금씩 들어오고 하는 건데 그만큼 그냥 이 차량용 반도체를 놓고 보더라도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유력한 지지라인 한 번 정도는 더 내렸다 갈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늘 양봉이 나왔던 자리 있잖아요. 네. 양봉이 나왔던 자리 아래, 양봉의 시초가 아래부터 시초가부터는 매수를 받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중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릴 확률이 있겠다. 로는 어제 양봉을 말씀하셨던 네, 어제 거죠? 양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의 확률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아래까지 한 26,000원까지는 유력한 매수 자리로 잡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근데 사실 어제 이렇게 좀 장대 양봉이 나왔던 이유가 중고차 시장이 확대된다라는 뉴스와 맞물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중고차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나 중고차 자동차 업계 자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근데 저는 중고차 업계는 계속해서 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사실 커왔고 그렇기 때문에 확대됐다는 원래부터 팩트예요. 그냥 팩트를 그냥 기사로 쓴 거고 원래부터 과거의 데이터는 계속해서 커져 왔었습니다. 이제 와서 커졌다고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뒷북 치는 거고요. 사실 네. 주가를 올리는 재료로서만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또 관련주로 도이치모터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중고차 사업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얘는 또 차트가 내렸다 갈 것 같은 흐름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좀 정밀 분석은 아직 안 해봤지만 네.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여기서는 방송에서 만약에 분석을 할 때는 또 깊게 분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딱 심플하게 봤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이평선을 너무 깔끔하게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게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다 차트가 좀 달라요. 개별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개별적으로 조금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이 중고차 이슈가 나올 때마다 K카가 항상 주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 같이 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냐. K카가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 도이치모터스는 여기를 횡보를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횡보를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아까도 보여줬던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도 편해지죠. 만약에 네. 이런 흐름으로 여기서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마찬가지로 시세의 분출은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 시점 끝부터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한 8,500원 정도가 힘이 끝자락 저항 자리랑 얼추 또 맞죠. 이게 굉장히 또 무조건 맞는 법칙은 아닌데 네. 얼추 힘의 크기, 입구와 출구의 크기는 비슷하다라는 이런 좀
그런 움직임들이 이런저런 뭐 선물에서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선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런 게 많이 선물에서 나오니까 최소 이 정도까지는 힘의 분출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큰 기대감으로 상장을 했는데 네.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지금도 많이 어려운 주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 저도 특이해요. 사실 이 산업의 본질만 봤을 때는 저는 이제는 사실 내 걸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동차도 그렇고 뭐 다 렌탈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차트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뭐 분석해서 뭐 하겠어 이거밖에 없는데 네. 분석을 할 의미도 없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증시가 한 번 정도 더 죽어준다면 그러니까 증시가 죽을 때 한 번 정도 얘가 증시 조정과 함께 좀 저점을 깨준다면 받아볼 만할 것 같고 저라면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볼 만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저는 약간 장기 투자를 잘 못해요, 사실. 기술적인 근거가 없는 장기 투자는 잘 못하는데 얘는 네. 기술적인 근거가 없어요. 기술적인 근거가 없는데 산업의 본질만 봤을 때는 이게 이 시총보다는 한참 더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자리가 맞다. 저 생각도 그래요. 이 자리가 맞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실적도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참 주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네. 가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못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기업의 본질과 본 가치를 찾아서 올라간다면 한 5만 원대 위에서는 놀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사보아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이렇게 기어가는 차트는 언제까지고 길 수 있어요. 네. 그렇지 거래량의 근거도 없고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길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조금 조심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천연가스와 중고차 알아봤고요. 자, 백전백승 저희가 45전 31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직 승을 챙겨가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AS와 리뷰도 또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은 좀 다른 종목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이 오늘 좀 변화가 있을까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볼게요. 역시나 좀 어제와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기는 해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지지라인을 이탈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자주 나오는 트렌드인데 이게 지지라인이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지킨다고 여기가 지지라인이 아니고 원래 정해진 지지라인은 한 52,400원 정도입니다. 52,000 여기 딱 있잖아요. 이때. 이날 딱 지켜줬던 이날 52,400원 여기를 지키고 빵 올랐기 때문에 이 자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로 보는 게 맞고요. 52,400원이 지지라인인데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탈하고 세 번째 이탈하고 나서도 여기서 놀고 있죠. 원래 지지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저항라인과 지지라인은 저항라인은 돌파하면 쭉 올라야 되는 게 맞고 지지라인은 깨지면 쭉 내려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힘의 분출이 되는 기준선을 말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깨놓고 아래서 물량을 받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걸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수상하다라고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즘 차트들 보면은 지지 저항을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은 항상 조금 아래까지 가서 놀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상하다.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니까 이때 매도한 물량 여기 다시 올라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스트 한번 봐볼까요? 아스트가 어제부터 좀 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정해놨는데 이거 차트 이전에 그려놓은 차트인데 여기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채널이죠, 채널 안에서 이제 움직임이 끝마무리 되는 단계였어요. 여기가 1, 2, 3, 4, 5가 어느 정도 뭐 5번의 움직임이 다 나와주면서 끝마무리가 되는 단계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파가 나올 거다. 여기가 그러면 마지막 유력한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여기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를 네. 정확히 지지를 받고 지금 시세 분출이 나와주고 있고요. 채널의 상단이에요. 오늘 상단에서 딱 막혔는데 뭐 내일 바로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눌렸다가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5번의 움직임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데즈 컴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좀 시원하게 뚫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가 나와야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지루하게 갈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좀 제일 많이 올라가는 테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경협주다.
그러니까 뭐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한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테마 전체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를 뽑아보자면 유력한 후보로는 경협주가 있다라고 네. 계속해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이제 뭐 올림픽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 뭐 발표할 거라는 썰도 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차트 자체도 매집 잘 되어 있는 차트에서 지지라인도 이탈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위로 시세를 분출할 때 크게 합니다. 크게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라인은 죽어도 안 깨죠. 죽어도 안 깨니까 내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릴 생각이 없는 종목이면 오르겠죠, 당연히. 올렸을 때 승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아마 경협주 씨가 터지면 코데지 컴바인보다 무겁지만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네. 10배나 무겁지만 아마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왜냐하면 대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장으로 두고 코데지 컴바인은 서브로 아난티가 가면 따라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살펴봤는데 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쭉 가져가시면 나머지 종목들도 승 챙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최재원의 도전 백전 백승 함께 하셨는데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또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분석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먼저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여전히 지수는 좀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지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2022년 1월 13일 신의 한 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수밴드 전략인데요. 오늘은 옵션 만긴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드디어 양봉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되고 시장도 반등의 분위기를 줬기 때문에 좋은 흐름으로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옵션 만긴 날 대부분 사람들은 옵션 만긴 날 많이 혹시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럴 생각이 있었으면 어제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없었을 텐데 대형주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5일선은 안착을 해줬고 그래서 저는 반등이 이어지는 수준에서 그렇다고 뭐 폭등을 기대했던 거는 아니에요. 흔들려도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세가 나오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탄력이 떨어지거나 뭐 그래가지고 한 60일 정도에 붙어 다닐 걸로 예상을 했는데 60일선에는 조금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양봉을 감아서 밑으로 깨는 흐름이 아니고 어제 양봉에서 약간 되돌리는 이걸 우리는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눌림목 현상 정도를 줬고 그리고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아래 꼬리를 살짝 달라주면서 그냥 양호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됐고 선물지수도 뭐 비슷하게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60일선을 안착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코스피는 60일선을 아직 뚫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60일선 안착이 될 것 같은 예감은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옵션 만긴 날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이 정도의 흐름으로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금요일인데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다져지고 움직여주면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상방으로 이쪽으로 이제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박스권장이라고 그랬죠. 저점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놨고요. 저항 라인은 이 자리가 3050입니다. 수평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3050이고 그 위가 이제 3100인데 3050과 3100 여기와 여기 라인 두 개를 안착을 하면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면은 저는 시장을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지금은 그냥 박스권장입니다. 박스권장이니까 전략 자체를 3000과 3050까지는 들어준 정도를 일단은 기대를 하면서 최근 시장까지 계속 종목들이 빠지고 흘러내렸는데 지금 단 이거 뭐 하루 이틀 뭐 반등 줬다가 해갖고 그 종목들이 플러스로도 아직은 못 돌렸을 거예요. 뭐 일부 종목들은 갔을 거지만 대부분 종목들은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3000과 3050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부 매매적인 관점에서 매매입니다. 매매는 매수 매도를 합쳐놓은 단어죠. 그래서 매수 매도.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면 먹었으면 좀 팔고 또 밀리면 또 사고 올라오면 팔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좀 하시는 비중을 조금 둬야 돼요.
뭐 절반을 그렇게 하든 절반 이상을 그렇게 하든 그거는 선택적인 부분인데 단번에 3,050을 돌파하고 3,100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그렇게 뭐 스마트한 똑똑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흐리멍텅하게 움직이면 맨날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 시장 믿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뭐 3,100 가겠지, 3,150 가겠지 그냥 마냥 냅두기에는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으니까 사고팔고를 3,000에서 3,050으로 올라올 때 손실났던 종목을 사고팔고는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들어갔다가 물렸거나 수익이 나면 팔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손실폭이 한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이게 3,050으로 올라오면 빠져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때에서 이제 그런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장중에서는 LG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아침에 좀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고 이유는 애프카 실무진이 이제 국내 부품업체와 미팅을 한다는 얘기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벤츠와의 뭔가 협업을 하는 그런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장중에 지금 미사일 관련주들이 좀 움직인 것도 있었는데, 하나시스템도 그런 이제 장중에 북한 미사일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계속 그런 이슈도 있었고, 그 외에 항공기 첨단 방어 시스템 DIRCM이라는 이제 국산화 성공 얘기와 그다음에 UAE의 청궁 수출 최종 계약이 됐다는 소식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철강주 섹터들은 사상 최대 연간 실적 발표를 했었던 포스코의 영향으로 해서 철강 업종에 대한 호실적이 계속 기대가 된다. 이 이슈로. 안 그래도 지난 주서부터 여러분들께 철강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쪽 좀 괜찮은 것 같다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철강주들이 지금 이 지수대에서 30% 50% 폭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가 재작년에서 이제 현대제철을 추천하고 나서 이것도 200% 수익을 한번 내드렸던 종목인데, 현대제철 바닥에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익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였죠, 여기.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동국제강도 추천했었고, 그러니까 바닥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정도 시세를 이렇게 강하게 뽑았기 때문에 한 200%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하는 현대제철과 그다음에 세아베스텔 얘도 한 220% 올라갔죠. 작년에 바닥에서. 결국은 바닥에서 샀을 때. 근데 지금 이 취해서 철강주들이 큰 수익이 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철강업종들은 일단 호실적 얘기와 좋은 이슈로 움직임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철강주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좋게 얘기할 텐데, 지수가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3,050과 3,100을 돌파하면은 철강주든 조선주든 건설주든 아니면 증권주든 뭐든 간에 연속성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라 업종들의 그 종목들이 계속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이따도 LG전자들 분석을 해드릴 텐데, 이 지수대에서는 계속 치유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 이 지수대는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이느냐? 자, 잘 보세요 한번. 여기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이제 급등주 검색기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TS 트릴리온은 이제 이재명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탈모치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퍼스텍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관련주,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방산 수출 얘기가 나올 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나인테크 마찬가지 바닥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이런 게 지금 바닥에서 심심치 않게 100%씩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6개월 걸린 것도 아니고 좀 한 달, 두 달 만에 이래요. 자, 알루코도 오랜만에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왔고, 대부 마그네틱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이 몇 프로 간 거예요. 이것도 거의 100% 올라간 종목이고, 솔루에타, 셀바스 헬스케어, V원텍, 탑코 미디어, 나라 M&D, 지아이텍, 한농화성 등등등.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어떤 종목들이면 시가총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주 쪽에 있는 섹터들이에요. 지금 시장은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 물론 철강주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호실적에 이게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은 시장이 지금처럼 박스권을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동성이 심한 저런 개별 잡주들이 수백 개가 될 텐데 뭐가 먼저 움직일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붙기에는 쉽지는 않지만 고점에서는 물들이지 말아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별주를 물렸는데 그게 한 몇 년 기다렸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잘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바로 3월 달까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닥주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장이니까 잘 버티시고, IT 부품주들은 여전히 양호해 보입니다. IT 부품주에서 중소형주도 괜찮고요. 자, 이 정도 시장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LG전자인데요. LG전자 오늘 강세를 줬죠. 자, 메르세데스 벤츠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안내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에 공급을 하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이전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동차에 그 오류들이 많았던 부분들을 LG전자가 들어가니까 오류를 많이 잡아놨던 그런 이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서는 LG전자가 이제 전장 부품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유럽이나 이제 그런 자동차에서 채택을 하고 전장 부품을 맡겼더니 오류가 많이 싹 사라지는, 아마도 벤츠 쪽에서도 그 부분을 노리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벤츠에서 플라스틱 올레드, POLED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움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F카를 추진하는 애플이 LG전자와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이 되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시장이 죽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는 이런 이제 대형주 쪽에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수급도 오늘 외국인들에게 매수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를 계속 마냥 가져가기에는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지수도 만약에 3,100을 돌파하고 강세를 보이고 막 그러면은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계속 노려보셔도 되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박스권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 정도 저항 라인에서는 분명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이거를 만약에 공략하겠다면 조정시. 그리고 LG전자가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 쪽으로 다시 쏠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순환 매를 노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은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내에서는 저항을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뉴스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어차피 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아파트 붕괴 여파가 여전히 그 이슈가 지금 계속 있고, 이전에 있었던 그 철거 사건에서 그때 버스를 덮쳐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도 HDC 현대산업개발이라 그러죠. 근데 지금 오늘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광주시에 있는 모든 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현장 공사를 모두 다 중지하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추가적인 좀 급락이 나왔는데, 아마 그 이슈를 얘네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겠죠. 그래서 눈치를 채고 어제 많이 매도를 했는데요.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은 이후에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가지고 있다면 그냥 보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 보인다. 항상 대형주도 포스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산업개발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주식 10년 동안에 한 번도 이런 이제 그 악재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기업이 없어지거나 막 계속 떨어져갖고 더 이상 못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자리 이상으로 회복을 해주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시간이 약이다 해서 버티셔야 돼요. 제가 볼 때에서. 그래서 버티면 나중에 올라오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수급이 꼬여있는 게 이게 우선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는 부분이 잡혀야 되는데,
한 6개월,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내에서 반등 주면 그때 갖고 있는 분들은 잘 수익에서 빠져나오시거나 손실을 줄여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으로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자, PCB 관련주 쪽인데요. 오늘 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해드리면 지금 주성 엔진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지금 신고가권에 있는 상태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IT 부품들이 꽤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종목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IT 섹터들은 꺾이지 않고 계속 순환매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바닥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바닥에 23,000원일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23,875원. 그게 지금 118%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될 만한 종목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0.5. 오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빠지고 잘 버텼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매수 포인트는 90점인데 통시장 비주들이 은근슬쩍 최근에 고점대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뭐 기가LA라든지 RFHIC라든지 슬슬 올라오는데 다른 통시장 비주들도 다시 고점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 차트 보니까요. 진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 좀 분석도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못다한 이야기 실시간 소통 방송을 통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문자 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